또 다른 문제 하나 살펴보면은 정수 배열과 이동 구간 m이 주어졌을 때 이동 평균 구하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배열이 주어지고 m이 3이면 3, 4, 5의 평균, 4, 5, 4의 평균, 5, 4, 6의 평균,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얘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중 포르프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문제는 뭐가 비효율적이냐면 지금은 m이 3이니까 뭐 이렇게 큰 비효율적인 걸 안 느끼는데 m이 커졌다고 생각해 봐요. a도 되게 길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더해 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이만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구하고 나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첫 번째를 빼주고 얘를 추가해 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중 포르프가 이 답이 뒤에 안 나오네. 얘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이전에 구했던 값에서 앞에 거 빼주고 현재 걸 더해줘서 계속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포르프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면은 처음에 m개를 구할 수가 있고 m-1개를 구해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프를 이제 처음에는 4에서 여기서 m개를 구할 수가 있고 m-1개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m부터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m 플러스 1부터 간다든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썸 구한 거니까 맨 앞에 거 빼주고 현재 거 더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포르프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만들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가면 모든 이동 평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간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중복된 계산을 안 하고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라 그래요. 슬라이딩 윈도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 때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중복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알고리즘 기법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관련된 문제 중에 처음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은 인플레이스로 해결해라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플레이스 당연히 인플레이스겠지만 이제 얘는 배열을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배열에서 뭔가 어떤 데이터를 계산해 내는 건데 중복 계산을 뭔가 많이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그 중복 계산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걸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알고리즘 테크닉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배열은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가장 많이 쓰고 2차원 배열도 종종 쓰이는데 그 이상은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3차원, 4차원, 5차원 뭐 이렇게 배열을 선언해서 원하는 차원의 배열들을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실제 응용에서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때로는 뭐 3차원도 쓸 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1차원, 간혹 2차원 이렇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2차원으로 게임 맵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2차원 배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과제로 해야 될 테트리스에서도 2차원 배열을 써서 지금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요런 요 지뢰 찾기 게임 아시죠? 요런 게임을 만들 때도 이제 폭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표시해 놔야 돼. 게임 진행할 때.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저 배열을 2차원 배열을 준비하고 랜덤한 위치에다가 뭐 10개의 폭탄을 심는다. 그럼 폭탄의 위치를 랜덤하게 10개를 심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쓰겠죠. 그래서 뭐 여기처럼 이런 애들을 마인맵을 9x9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오목 게임을 만든다든지 바둑 게임을 만들 때도 이제 2차원 배열로 이제 그 돌들이 어디 있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유지할 때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제 종종 많이 간혹 씁니다. 게임 만들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x3 요런 게임 만들려고 3x3 배열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습은 요 모습이죠.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메모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 매트릭스 33이나 int 매트릭스 9나 실제 내부 모습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9개 연속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확보가 돼야 이제 내부적으로 요 행과 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요 각각을 임의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차원 배열도 저렇게 정적 배열을 만들게 되면은 연속 공간으로 이렇게 일직선 선형 공간으로 확보해서 쓴다. 이런 다차원 배열도 우리가 필요하면 초기화 목록을 나열해 가지고 이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x3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맨 앞에 차원의 맨 앞에 것만 용량을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하면은 인식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들은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33 쓰고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고요. 아직 참조 변수를 설명 안 드려서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포문이 이제 전통 포문이 있고 포리치 포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면 이제 그때 걔를 참조 변수랑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2차원 배열을 내가 이렇게 차례대로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저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두 개의 값을 쌍으로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값을 쌍으로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살펴보면 첫 번째가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XY 좌표를 10개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스트럭처에서 포인트 해가지고 int x, int y 해가지고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방금처럼 int x, int y인데 둘 다 int 타입이잖아요. 똑같은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의 값이 같은 타입이면 열 용량이 2인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int 포인트 뭐 12. 그러면 이렇게 10개짜리가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영영에 이렇게 넣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2차원 정수 배열을 쓰면은 쓸 때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개의 1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X값만 유지하는 1차원 배열, Y값만 유지하는 1차원 배열 두 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저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또 많아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 2차원 배열 쓰는 것보다 1차원 배열을 두 개 써서
데이터를 나타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방법 3을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 우리가 이 배열로 데이터를 표현한 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위치들을 뭔가 바꿔줘야 돼. 정렬을 해야 된다든가, 그래가지고 위치들을 옮겨야 돼. 그러면 얘는 오히려, 이 두 개는 오히려 번거롭습니다. 차라리 구조체 배열을 쓰는 게 낫고, 만약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위치는 안 바뀌어야 돼. 그냥 참고만 하면 돼. 그러면 방법 3이 더 편안하고 빠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을 때 이제 배열을, 일체형 배열을 2개 쓰면 편리한가 안 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방법 2는 2차원 배열 쓰려면은 int x, int y 그 타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같지 않아도 돼요. 이름, 나이. 그러면 문자열 배열, 1차원 문자열 배열 하나, 정수 배열 하나.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0번째가 같은 사람들 거 데이터고 1번이 또 같은 사람 데이터고 그렇게 돼요.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뭐 가독성 측면에서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게 좋은데 이제 좀 빠르고 쉽게 프로그래밍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는 게 보다는 이제 1차원 배열을 써서 하는 게 많고, 또 1점 구조체를 우리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범용 구조체라는 게 있어요. 범용 구조체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거 갖다 쓰는, 그러니까 SED 페어, SED 투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아직 좀 설명 안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텐데, 이제 내가 직접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구조체. 범용 구조체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타입들이 내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난 요번에 정수 2개 쌍인 걸 필요하면 그렇게 정의해 쓸 수 있고, 정수 하나, 부동소수 하나, 뭐 스트링 하나, 정수 하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내가 범용이니까 타입만 지정해 주면 그런 구조체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C++에서는 우리가 배열을 필요로 할 때 실제 소스를 보면은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벡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벡터를. 이 벡터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그 이점들을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C++를 잘 하시려면은 벡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간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배열보다는 이런 벡터를, 이 벡터도 범용 클래스가 돼요. 범용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저장할 타입들을 주면, 뭐 요번에 이렇게 여기다가 int를 주면 int를 10개 저장할 벡터를 마련해주고, 저기다가 int 대신에 더블을 주면 더블을 저장할 걸 10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자료 구조이고 동적 자료 구조예요.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건 뭐냐면은 용량이 지가 알아서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량을 몇 개 저장할지 몰라. 그러면 이제 배열로 확보해서 쓰기가 어렵고, 또 동적 배열을 쓰게 되면 내가 직접 다 메모리 관리를 new 해주고 필요 없어지면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데, 벡터를 쓰면은 내가 그냥 처음에 몰라서 한 20개 확보해 놓는데 20개로 안 돼. 한 30개, 40개가 필요해. 그럼 지가 알아서 늘려주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생성할 때는 조금 새로운 문법으로 우리가 생성해야 되겠지만, 생성하고 나서는 쓰는 거는 배열과 똑같이 쓰시면 돼요. 색인 갖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연산자들을 내가 새로 정의하는 클래스나 구조체에 정의해 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에는 그 배열색인 연산자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얘를 이용해 쓸 수 있고요. 벡터 말고 SCD 어레이라는 애가 있는데
std 어레이를 쓰는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td 어레이 필요하면 그냥 벡터 써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벡터를 잘 이제 쓸 수 있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번에 그 저지 사이트에서 문제 풀 때도 제가 다 벡터로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거 벡터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문자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정수 데이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문자열 데이터일 거예요. 사람 이름 뭐 대부분 많은 데이터들이 문자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문자를 여러 개 결합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 타입이고요. 무거운 데이터입니다. 무거운 데이터라는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디 배열이나 함수에서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하게 되면은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하나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뭐 문자의 길이가 30개면 30개의 문자만큼의 크기를 복사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거예요. 배열들은 우리가 값 전달도 안 되죠. C에서 값 전달도 못하고 늘 주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자열도 마찬가지로 배열과처럼, 그러니까 복합 타입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값 전달을 안 해요. 값 전달 안 하고 이제 어떤 C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 대신에 주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를 전달하면 뭐 문자열의 길이가 50이든 100이든 10이든 전달하는 비용은 늘 차이가 없죠. 주소 하나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소를 많이 전달하는데 이제 C++로 넘어오면은 이제 주소 전달 대신에 또 참조 전달을 많이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조 전달하면은 이제 사용하는 문법이 더 단순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은 기존의 C에서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끝에 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플이라는 문자를 유지하면은 APPLE만 있는 게 아니라 영값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은 그 크기 플러스 1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자열의 크기는 APPLE 여기까지만 크기가 되는데 실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하나가 더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의 타입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타입인데 이 문자열은 C 스타일 문자열로 해석합니다. 그럼 얘의 타입이 뭐가 되냐면 const 캐릭터 포인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C++에서는 주로 std string이라는 걸로 문자열들을 처리하는데 모든 거를 std string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얘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항상 프로그램 안에는 std string 타입의 문자열이 있고 C 스타일의 문자열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뭔가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런 방법들을 찾다가 이제 나온 게 string vie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 view는 std string과 이런 C 스타일의 문자열을 동시에 같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C+17에 도입된 또 새로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문자열을 처리할 때는 C 스타일 문자열, std string, std string view 요 세 개를 잘 이해하고 언제 뭘 써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서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에서는 주로 문자열을 std string이라는 타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string, 클래스 객체이고요.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문자열을 저장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SE 스윙은 클래스이지만 아까 SD 벡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연산자들을 정의해서 그 클래스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SE 스윙도 선언하거나 타입을 선언할 때는 SE 스윙을 쓰지만 실제 사용할 때 개별 문자들, 문자열에 있는 개별 문자들을 접근하고 싶을 때에는 배열 색인 연산자를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모든 거를 C++이더라도 SED 스윙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C 스타일의 문자열도 등장하게 되겠고,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얘는 상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수 상수는 10 이렇게 쓰는데 문자열 상수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얘는 상수예요. 상수면은 얘의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있냐 없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컨스트가 붙고 있는 거예요.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가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문자열 상수, 문자열 리터럴이라 그러는데, 이 문자열 리터럴은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는 게 또 되게 독특한 특징이고, 일부러 이 프로그램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활용하기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고, 요건 좀 나중에 또 넘어가겠고. 그리고 요 앞에다가 L, U8, U 뭐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 할 때 이 앞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안 붙이고 보통 그냥 쓰는데, 내가 얘를 특별한 인코딩, 특별한 뭔가로 해석하게 하고 싶으면 얘네들 붙일 수는 있고, 간혹 얘는 조금 프로그램 할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R 붙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이 문자열 안에 뭔가 이제 그냥 타이핑해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뭘 썼으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따옴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R을 쓰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특수한 문자들, 일반적인 문자열에 그냥 우리가 써서 넣을 수 없는 문자열들을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상수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R을 써서, 근데 이 R은 뭐냐면 따옴표하고 가로 이렇게 두 개로 시작과 끝을 나타내요. 따옴표와 가로. 로 이제 문자열의 시작, 끝을 나타냅니다. 얘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확장 문자열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이런 애를 문자열에 넣고 싶으면 하나 더 써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가 끝 문자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확장 문자열이죠. 이 확장 문자열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자인데 문자 하나 써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앞에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가 어떤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줄바꿈 문자, 탭 문자, 뭐 큰 따옴표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귀찮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게 R 접두사다.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C 스타일 문자를 갖고 프로그램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C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프로그램 내에 우리가 뭐 저런 거를 어디서 쓰냐면은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데 내가 애플이라는 문자를 넘겨서 호출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문자의 상수가 되는 거죠. 리터럴 돼 있고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에서 우리가 이런 문자 열들을 변수에 저장해서 이제 처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배열에다가 문자 배열에다가 문자 열을 저장해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상수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내가 갖고 와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A name이라는 거하고 P name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C부터 이렇게 썼던 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문자 배열에다가 상진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해서 쓰고 있는데, 이 A name의 용량은 어떻게 돼요? 7이에요? 8이에요? 8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끝에 뭐가 들어가요? 널 문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A name의 그 용량은 8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문자에다가 플러스 1. 그리고 얘도 뭐 용량은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주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상수 문자열의 주소를 따온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개별 문자들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배열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다른 배열과 마찬가지로 내가 앞에다 컨스트를 수식 안 해주면은 그 배열에 있는 개별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죠. 얘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필요할 때 이제 쓰셔야 되겠고요. C++에서는 이제 주로 문자열 처리할 때 저렇게 캐릭터 포인터나 컨스트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로 문자를 처리하지 않고 SE 스트링에 저장해 가지고 SE 스트링 갖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 스트링을 쓸 때는 요 스트링 그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하게 되면은 요 name이라는 std string 객체는 내부적으로 상진이라는 문자열을 유지하는 형태가 되겠고, 원하면 이런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별 문자를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out에 얘를 전달해 가지고 콘솔에다가 문자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예전에 C에서 문자를 처리할 때와 C++ 처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나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C에서 우리가 문자에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널 문자가 끝에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항상 인식하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근데 C++에서는 이제 SE 스윙용에서 문자를 처리할 때는 끝에 널 문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우셔요. 사용하지 않고 내가 문자열만큼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길이를 얻어와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렌스나 사이즈를 이용해서 내가 문자열의 길이를 얻어와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처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만드는데 똑같은 기능하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고 또 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이즈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메소드가 두 개나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편하기 위해서 똑같은 기능 함수들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내가 쓸 건데 내가 이름을 두 개 만들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과 응용을 개발하는 게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간혹 스윙을 쓰다가 얘를 C 스타일 문자열로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CSTR이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이제 컨스 캐릭터 포인터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의 시작 주소를 얻어오면 똑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SD 스윙은 널 문자를 그 어떤 문자열의 데이터로 중간에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이만큼 있는데 이 SD 스윙이 유지하는데 이 중간에도 널 문자를 하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얘가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요. C에선 가능하지는 않은데 C++에서 SC 스윙은 이 문자열의 내부 데이터 중에 실제 널 문자를 데이터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끝 문자가 아니라 널 문자를. 근데 이런 걸 유지하고 있는 SC 스윙이 있는데 얘를 CSTR로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받는 건 뭘로 처리하냐면 여기까지만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널 문자까지만 그걸로 C 스트링으로 이제 인식해서 쓰겠지. 이 끝까지는 안 쓰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럴 리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널 문자를 문자열의 어떤 데이터로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SE 스트링은 널 문자를 어떤 데이터로도 유지할 수도 있다. 그거를 좀 주의해서 가지고 C 스타일 문자열로 내가 SED 스트링을 바꿔줘야 될 때 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는 좀 건너뛰고요. 이 SED 스트링을 쓰는 거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쓰는 거의 이점은 뭐냐면은 클래스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생성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생성자가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그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근데 생성자를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만들면서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다양하게 편리하게 내가 필요한 대로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내가 쓰고 있던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는 클래스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초기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쓸 수 있다. 벡터를 쓰는 거의 이점 중에 하나도 다양하게 초기화해서 쓸 수 있어요. 아까처럼 배열은 내가 일반 배열을 만들면서 다 일로 초기화하고 싶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생성해 놓고 반복문이나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해야 되죠. 근데 std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std 벡터 int 뭐 n 해가지고 n이라 그러면 좀 거시고 아까처럼 하면 nums n 1 이렇게 되면은 이 nums는 용량이 n이 되고 크기도 n이 되고 다 뭘로 초기화가 돼요? 다 1로 초기화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점이에요. 다양한 생성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편안하게 그걸 초기화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E 스윙을 쓰게 되면 SE 스윙에 있는 여러 가지 생성자들이 있고 그 생성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다양하게 내 스윙을 초기화해가지고 초기화한다는 유지하는 문자열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클래스면 다양한 메소드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조작할 때 쓸 수 있는 또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 거죠.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replace, insert, 뭐 find first of, find last of, 뭐 수많은 함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열을 조작할 때 이제 걔를 이용해서 저 메소드를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SE 스윙을 이제 내가 잘 쓰려면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쓰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 배열과 연관된 거니까, 우리가 아까 배열을 내가 설명했는데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 배열을 쓸 때 우리가 데이터를 배열에 추가를 한다. 뭐 어디다 추가해요? 중간에 추가하는 거는 배열에 추가하는 거는 효율적이에요? 아니에요? 효율적이 않죠. 중간에 추가하려면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미루고 넣어야 되잖아요.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도 여기 보면 인서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색인 5에 뭘 추가를 해줘요. 그럼 저게 효율적인 연산일까 아닐까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걸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또 새로운 데다 확보를 해줘야 돼.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이런 기능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이레이즈 같은 경우도 제거하려면 앞에 뒤에 있는 거 다 땡겨와야 되니까 효율적인 연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메소드 함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 쓰면 안 되고 얘가 효율적인 건가 아닌가 보고 그걸 부르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효율적인 연산이면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데 배열 같은 데서는 뒤에 추가하는 거는 효율적이지만 중간에서 삭제하거나 중간에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문자열도 결국은 배열인 거죠. 배열인데 뭐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에요?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은.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자 하나를 추가하는 거야 뭐 쉽게 추가가 하겠지만 중간에 하나 삭제한다든지 중간에다 뭘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연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그걸 안 하고도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함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함수가 효율적인가 아닌가도 살펴보고 쓰셔야 되겠고 비효율적인 연산을 내가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나 또는 함수를 쓸 때는 효율적인 거, 요 상황에 효율적인 애들만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